조용히 하고 틀린 거 고치고 있으라 했다. 표현이 도는 것가만 없어? 네. 그런 거 없어? 안 가던데. 어? 말했어? 말했어? 뭐야? 말했지 이건 나야. 이거 맞지 않아? 가슴 아파 많이 봤잖아 이거. 너무 열심히 했어. 나 오늘 진짜 악발이 됐냐? 플러스 거의 나 지금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할래. 10개 남았다 해가지고 10개 남았을 때는 이게 난 솔직히 그 마지막은 괜찮은데 마지막 바로 줬거든. 그거에 진짜 쓰러졌어. 이걸 더 하고 진짜로 이게 왜안 들어가서 3개 악발이 들어올리고 하얀 한국 주다며 근데 한국 사람 과학이 중요한 게 근데 과학이 아니야 주고 나와요 열리터라고 이거랑 뭘 거의 시간이 이거랑 뭘?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완전 끝내는 왜요? 과학이 죽어도 끝내 자, 시작합시다.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두 번째 페이지 질문 8번이요. 8번 가볼게요. 어떤 직선이 실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그 점 P와 점 P는 뭐 말하는 거야? A랑 관계없는 점이니까 정점 말하는 거네. 자, 문제 안 적고 바로 시작할게. 8번 첫 번째 줄에 적혀있는 직선에 정점 찾으려면 A와 관계없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A에 대한 항등식 정리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거 한번 해볼게. 2x 그 다음 마이너스 y 그 다음 5 그 다음 A를 갖고 있지 않은 항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지금처럼 이렇게 A에 대한 항등식을 준비해서 A를 갖고 있는 부분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모두 0이 된다면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점이 될 거다. 여러분들 계산 좀 한 줄 빌리자. 이거 만족하면 A와 관계없는 점 나오는 거야. 풀어서 나온 X값하고 Y값 뭐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2하고 1 맞네. 그래서 이걸 연립으로 풀게 되면 문제가 말했던 점이 정점이야. 그게 마이너스 2,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끝난 거지. 저기 찾은 저 점이랑 문제에서 말했던 세 번째 줄에 있는 직선, 쟤하고 세 번째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마무리해주면 나오는 정답이 되겠죠. 8번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뜨면 이제 정답이 나올 테니까 계산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직선에서 다루게 되는 정점에 대한 이해, 풀이하는 방법 아는 거 되게 중요해.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8번 이 문제 시작도 정점부터 시작을 하는 문제였으니까 정점 찾아주고 그 다음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쉽게 느껴져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번 같은 문제는. 자, 또 갈게.
몇 번 해볼까요? 12번 이상해요. 10. 12번 아까 그 이 문제구나. 나 모르겠네. 아까 그런데 누가 했을 건데. 물론 시험 이미 그때 3번에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주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거 알고 있는 사람 말해볼래?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게?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던 거야. 2차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표현을 했다는 이거에서 아마 정답의 차이가 발생할 거야.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하죠. 만약에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라면 이 차 계수가 0이 되게 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m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이라면 2차란 말 한 적 없잖아. 2차는 살아있을 필요 없어. 죽어도 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일한 하나가 m값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m절에 마이너스 1 넣잖아. 그럼 0 x제곱 마이너스 0 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이제 이거예요. m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이 부등식의 모양은 저겁니다. 그럼 저 부등식 모양 보면서 대답해봐. 저기 지금 마지막 줄에 적혀있는 저 부등식의 해 뭐게? 해 뭐예요 저거? 모든 실수지? x에 뭐 넣어도 좌변은 항상 12만 남아. 그럼 그 12는 0보다 큰 거 맞잖아. x에 누구를 넣어도 저 부등식은 성립하는 게 맞아. 해 모든 실수 맞지? 해 모든 실수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주는 m값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야. 이거 정답. 다시 문제 정확하게 이해해.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m값 또는 m값의 범위를 찾는 거거든. 그런데 m절에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해가 모든 실수가 맞네? 이 부등식 해 모든 실수 맞아. x에 누구 넣었을 때 정답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를 넣어도 정답이 돼.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맞고 그렇게 모든 실수가 되는 부등식이 맞다면 m값이 마이너스 1인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저거 하나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거야. 왜? 12번 문제 질문 봐봐. 점수의 개수 찾는 거예요. 2차 부등식으로 풀었던 친구들은 m자리에 마이너스를 안 넣었을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정답 중에 하나 있어. 저런 것 때문에 개수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평범한 그림.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라서 얘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니라서 이게 2차 부등식이 맞을 때 우리가 맨날 풀었던 그 풀이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또 갑니다. 이제부터 2차 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왜? 2차 함계수가 0이 아닐 테니까. 칠판 봐. 어디 딱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래프로 풀 겁니다. 어디로 볼록인지 아직 모르겠어? 2차인 건 아는데 어디로 볼록인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몇 개인지 모르겠네. 다 그립니다. 이 중에 원하는 건 뭐야? 0보다 큰 걸 찾는 거야. 읽어줘.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0보다 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달라져. 근데 원하는 게 뭐냐? 해가 모든 실수. 그래프 전체가 0보다 큰 걸 찾기를 바랐던 거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그래프는 얘였던 거네요. 이건 아니지. 모든 실수가 될 뻔했는데 하나가 정답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쟤는 정답이 아니야. 선생님이 명심하라고 했던 거 있지? 이거 한 별씩만 가지고 풀지 마 제발. 한 별씩이 0보다 작은 건 알아. 나도 알아. 여러분들도 알지만 선생님도 알아. 그런데 얘도 D가 0보다 작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정답은 얘만 정답이니까 2차 함계수 누구? n 플러스 1이 아래로 볼록 n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것까지 같이 챙겨줘야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항상 0보다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프의 모습이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래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빨리 찾으러 가자. b 다시의 제곱 암산이 되지? b 다시가 2의 n 플러스 1이니까 제곱하면 4인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c 갈 거니까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면 되겠고, 이거 정리하면서 4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다 4의 배수지? 간다. 4로 나눌게. m제곱 마이너스 4m 4로 나누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8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m축 인수분해 아래로 볼록된 거 이용해서 2하고 마이너스 1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답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아래로 볼록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이거 정답 맞겠네.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미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판별식만 0보다 작게 해주면 이 정답 오답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이미 판별식이 0보다 작게 해주는 조건 안에 아래로 볼록한 조건이 들어있네. 자, 수업하다 했던 말들 기억해요? 어죽이 떠죽이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판별식만 들이민 애들이 지금은 운 좋게 정답을 맞춰내겠네요. 아래로 볼록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조건이랑 같았으니까.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건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등식이라는 말만 했었고 혹시 2차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를 고민해봤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게 맞았기 때문에 얘도 정답에 추가를 시켜서 이렇게 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 3개가 되는 거겠지. 정답은 3번인 것 같은데 내가 아까 12번 3번이라고 불렀니? 3번 맞아요. 여기 좀 해놓으시고 이것도 아주 자주 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인 건 맞지? 문제 잘 봐야 돼. 내가 풀고자 하는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인지 혹시 2차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문제인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학에서 이렇게 말장난하는 문제들 꽤나 많다. 숫자 놀이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문제도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뭐 그런 표현들 말하는 거지. 한번 더 해볼까? 두 번째 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더 있는 사람?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다 없니? 자, 좋아요. 세 번째 페이지 질문 16번? 자, 16번 가볼게요. 어려워 보이네. 문제 보고 판단 좀 하자. 첫 번째 L이란 직선은 올바른 직선의 일반형 x의 개수 1, y의 개수 마이너스부터 3 플러스 a, 상수항은 a-2로 만들어져 있는 직선의 일반형. m 표현된 건 똑같은 직선인데 뭔가 항등식의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선생님 봐야지.
얘는 정점 찾기 너무 쉬운 표현. 이건 혹시 정점을 찾아야 된다면 다시 한번 A를 갖고 있는 녀석과 갖고 있지 못한 녀석으로 구분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똑같은 직선의 표현인데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 일반형,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으로 정리했을 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과 일반형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어쨌든 기울기 같은 거 금방 찾을 수 있겠네.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현 방법은 좀 다르네요. 갑시다. 기억부터 가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A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직선은 뭐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직선은 뭐하다? 평행하다. 아니 직선 두 개가 만나지 않는 건 평행한 경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그럼 직선의 평행, 뭐 일치, 수직, 아니면 한점 이런 것들 찾아보려면 이거 필요 없어. 일반형이 필요하지.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할 거야. M 갑시다. 1차항은 2x 더하기 ax니까 a 더하기 2x. 그 다음 y 1차는 ay 마이너스 1y니까 a 마이너스 1y. 3차는 2a에 더하기 1. 자, 이렇게 갑니다. 기억 확인하러 갈게. 기억 확인하러 갑니다. x의 개수들끼리 먼저 비교할게요. a 플러스 2분의 1과 y의 개수들은 a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a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그 다음 상수항은 2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2. 이거거든. 만약에 칠판 보고 있지? 이게 3이라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줄 알아? 이건 같아야 되고 이건 달라야 돼. 그럼 평행하게 맞아. 평행 조건 알고 있죠? 기울기는 같아야 되니까 x 개수들의 비율과 y 개수들의 비율은 같아야 하고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럼 평행이야.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만 넣으면 기억으로 나오겠네.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a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네. 이렇게 되는 거 맞네? 그래서 기울기는 같은 거 확인됐고 절편은 다른 것까지 확인됐으니까 기억 정답 맞겠네. 평행 맞아요. 혹시 막 시간에 쫓겨 그래가지고 기울기만 체크한 친구들 기울기만 찾아가지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기울기가 같게 나온다는 걸 확인해서 평행으로 말하면 좀 위험하지. 혹시 그 문제가 일치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절편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니은은 뭔 얘기하고 있나? L과 M이 수직이 되게 해주는 A는 존재하지 않는다. L과 M이 수직이 되게 해주는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찾으러 가볼까? 사실 일반형에서 수직 조건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선생님도 보통 그런 거 잘 안 쓴다고? 그냥 바로 기울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암산으로 가자. 요거 y로 정리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가 a 플러스 3분의 1이겠네. L 기울기가 a 플러스 3분의 1이고요. M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겠네. M 녀석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선생님께서 잘못하고 있던 말해라. 두 직선의 기울기 찾았어. 그럼 수직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니까 곱해보면 되겠네. a 플러스 3분의 1과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 그래서 오케이 하지 뭐.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말은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하고 이거 같은데 부호만 반대로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 되겠더라. 저거 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줘. 저거 계산하면 답 나와야 돼? 나오는 답이야? 안 나오는 답이야? 저거 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거 답 있죠?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판별식은 분명히 양수가 맞죠? B의 제곱 마이너스 사이즈가 양수가 되는 게 맞아. 답은 좀 거지 같겠지만 어쨌든 무리수 형태로 존재하는 실근이 있어. 그러니까 수직이 되게 해주는 A값 있는 거 맞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니은 틀린 거지.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면 아직까지 다 해보진 않았지만 기억하고 니은 때문에 틀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16번 문제의 정답을 혹시 못 맞췄어? 틀렸어. 근데 그 틀렸던 이유가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뭐가 어려운 거야 기억하고 니은이. 평행 조건 다들 알고 있을 테고 수직 조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거 계산만 해주면 뭐가 평행이 맞는 건지 수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잖아. 디귿하고 리을이 또 얼마나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 디귿 값이다. L이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A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L이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요거 있지? 아,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디귿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 가자. L도 점점 좀 찾아야 되겠어. 식 정리 한번 자세히 해. 먼저 A를 갖고 있는 거 누구냐? A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AY에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다시 A 갖고 있는 거 1A 묶어주고 마이너스 AY도 A로 묶어주면 얘처럼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가 없는 게 누구예요? X 마이너스 3Y X에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까지. 아까 처음에 문제가 알려준 M의 모양처럼 정점을 찾기 쉬운 모양을 한번 알아봤어. 그럼 정점 찾아볼게. L의 정점은 Y는 뭐가 되고? Y 누가 돼야 되니 이거 점점? 아니 이거 정점 찾으라고. 정점 찾기 쉽게 지금 정리해놨잖아. 정점의 Y좌표 누구 돼야 돼? 1 돼야죠. 너희들 뭐하냐 지금? 정점 A랑 관계없는 점 찾아보겠다고. 그러니까 A에 묶여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0이 되게 해주면 되잖아. 이거 0 되게 해주는 거니까 Y는 1이겠죠. 정신들이 나갔네 또. 그 Y가 1이면 오른쪽 0 되게 해주는 X의 조건은 뭐야? 5가 되겠지. 자 그럼 디귿 시작합시다. 디귿은 정점이 5,1인 직선을 말하는 거야. 나 지금부터 L 그릴 겁니다. 5,1을 정점으로 이제부터 막 여기를 돌아다니는 직선이 되겠지? 회전하는 직선이 될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2사분면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대. 가자. 2사분면을 지나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기울기 0은 안 되겠어. 2사분면 지나갈 테니까 2사분면 지나가지 않으려면
기울기 작게 해볼게. 작게 해볼게요. 계속 2, 4분면 지나가겠네. 더 작게 해볼까? 더 작게 해도 언젠가는 저기 넘어가서 2, 4분면을 침범할 테니까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건 안 되겠어. 그럼 이제 기울기를 0보다 키워. 계속 2, 4분면 지나가. 언제부터 안 지나가느냐. 이 순간부터 안 지나가는 거지. 이 순간부터 기울기가 얘랑 같거나 더 커지면 볼래? 봐봐. 이 선면 하나도 지나갈 일이 없겠죠. 선생님 더 돌아가면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지. 기울기가 커지는 건 아무리 기울기가 커져도 절대 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 녀석과 평행이 되기 전까지만 커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확 돌아가면 기울기가 갑자기 음수로 바뀌는 거죠. 그건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요거. 기울기 누구였지 아까 이거? 기울기 a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L의 기울기가 직선 L의 기울기가 a 플러스 3분의 1이었는데 그게 누구? 0,0과 5,1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였던 5분의 1 맞나? 5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저게 정답이에요. 저거 계산하기에 디귿에서 말하는 얘기랑 같다면 정답인 거고 다르게 계산된다면 오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 됐어요? 그럼 가자. 자, 지금 내가 찾는 기울기 좀 볼래? 지금 우리가 찾는 기울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지? 맞아? 내가 찾는 기울기 지금 양수 맞아? 대답 좀 해라. 우리가 찾는 정답을 인정하는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 전부 다 양수인 것만 찾는 거야. 그러려면 분자가 양수니까 분모도 양수가 돼야 되겠네. a 플러스 3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누구보다 커야 돼? 일단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양변에 5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 지금 부등식 풀었어 내가. 이렇게 계산 결과고 이렇게 계산 결과를 부등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 근데 이게 정답일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들어가면 이거 부등식 소립하는 거 맞는지 확인해봐 빨리 다들. 아니야. A 어떤 수냐면 정답이 안 되지? 저기 지금 정답으로 나오는 범위 중에 정답이 안 되는 숫자들이 막 되게 많이 들어있어. 누구? A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말이 안 돼. A에 마이너스 4 넣어봐. A에 마이너스 5 넣어봐.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몇 개 넣어볼게. 마이너스 5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진짜 5분의 1보다 큰 거 맞아? 아니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는 양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 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큰 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정답은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부등식 계산에서 나온 정답이 이거라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정말 넣으면 이거 다 되는 거 맞냐고? 아니거든.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면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뭐야? 5분의 1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분모도 양수, 분모가 양수가 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겠죠. 계산에서 2보다 작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도 챙겨놔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기억, 니은까지 잘 해결했는데 혹시 보기가 어떻게 되겠니? 기억은 정답이고 니은은 정답이 아니었지? 그러면 3번은 일단 정답으로 제거됐을 거고 5번도 정답으로 제거가 됐을 거고 만약에 찍는다면 1번, 2번, 4번 중에서 찍었겠네? 1번, 2번, 4번 중에서 선생님 말은
최소한 1번, 2번, 4번 중에서 찍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자. 기억이 맞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 니은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 아까도 좀 대답을 좀 머뭇거렸는데 방정식이라는 게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 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기억하고 현재까지는 기억만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디귿까지 해결한 친구들이라면 정답률이 더 높아지겠지?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일 테니까. 자, 마지막 리을 갑시다. 직선 M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 플러스 y는 0과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 M은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것도 정점 한번 찾아볼까?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모습이 정점을 찾기 쉬운 모양이었지?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 M의 정점은 현재 계산할게. 둘 다 0이 될 거니까 3x 더하기 3이 0,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정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얘들아, 리을 갑니다. 리을은 직선 m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이렇게 그려볼게. 어떨 때는 이게 m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m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이게 m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떨 때는 이 녀석이 m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m은 되게 많아. 중요한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지. 되니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 조건이 뭐였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 m이 누구하고 아이 정말 진짜 누구하고 x 플러스 y는 0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정신들 차려. 자, x 플러스 y는 0 그려보자. x 플러스 y는 0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네. y는 마이너스 x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리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직선 m이 항상 y는 마이너스 x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맞는 것 같은데, 한 점 맞는 것 같은데, 한 점 맞고 한 점 맞는 것 같아. 근데 걱정되는 게 있지. 기본적으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면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가 좀 걱정이 되지? 어떤 경우? 평행한 경우가 걱정되지 않아? 혹시 이 직선 m이 그려졌을 때 얘를 정점으로 지나는 직선이 그려질 때 그 직선이 얘랑 평행한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면 이때는 리을 보기가 틀리는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틀리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정점으로 하는 많은 직선들은 다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이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받게 된다면 안 만나게 돼. 그럼 리을 보기는 틀리게 되는 거야. 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런데 안 만나는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리을 보기를 정답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기울기 가자. 기울기 a-1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1이 가능하면 이 보기는 틀린 거예요. 다시 이렇게 표현된 직선의 기울기 중에
혹시라도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답이 있다면, 다른 직선은 몰라도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하나라도 나올 수 있다면 만나는 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리을 보기까지 틀린 게 되고 정답은 기억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한번 알아보려고 계산을 해볼게요. 좌변의 분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겠네요.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거 성립하게 안 하게? 성립 안 하죠. 좌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A가 있어. 그런데 좌변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2고 우변에 남아있는 게 1이야. 절대 같지 않다는 거야. 그 말은 칠판 정리하자. 이 직선 M은 죽었다 깨나도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을 못 만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못 만든다. 이건 절대 나올 가능성 없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리을 보기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y는 마이너스 x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지. 아이고 진짜 뭐 이렇게 첫 해 그냥 다들 졸고 자빠졌어. 잠깐 쉬었다 해. 이게 좀 선생님도 하기 싫어. 뭐야? 나 혼자 가야 되겠어 원래. 너희들 알려주려고 풀어주는 건데. 충분히 좀 쉬고 두 번째 타임부터 좀 더 잘해보자고. 수고들 했어. 아니 지금 보이지도 않아. 네. 그거 물감 흰 물감 칠하는 거 어제 운동을 하고 운동화를 받았다. 무릉도원을 뭐라고? 무릉강에를 자 다 얘들아 그렇게 말해. 다시 집중 좀 하자. 요거 끝내고 또 쉬게.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더 19번 가볼게. 어떤 직선과 x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중에서 중심이 2, 4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거. 그림 좀 그려봐야 되겠어. 중심이 2, 4보니까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 갑니다. 3x-4y 플러스 18 암산으로 해볼게요. 기울기는 4분의 3에 y절편은 4분의 18 정도 될 테니까 기울기 4분의 3에 y절편 4분의 18 정도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직선인지 싶다. 이게 3x-4y 플러스 18은 0이라는 직선 대강 그린 겁니다. 얘랑 x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는 거지. 중심은 다 2, 4분면 위에 있는 건데.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에 x축에 접한 원 되게 많네.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문제 착각할 뻔했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아니라 축에는 x축에만 접하면 되고 직선에 접하면 되는 거라 이거 말고 또 이것도 있겠다. 더 크게도 그릴 수 있겠네. 무한개 그릴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도 그릴 수 있는 거죠. x축하고 직선에만 접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도 있을 것 같아. 이쪽에도 더 있겠지 아마? 이쪽에도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하는 축 하나에 접하면서 직선에 접하는 원은 되게 무한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진 원 중에 중심은 2, 4 쪽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게 해준. 그러면 솔직히 얘들아 여기 좀 봐. 이 정도로 만들어줘도 중심은 2, 4 쪽에 있는 게 맞고 여기에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는 좀 긴가민가. 2, 4 쪽에 있는 건 만들 수 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4보다 4랑 같은 크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무조건 있는 거죠. 이해되나? 확실하게 결정해볼까? 이거 y절편 얼마라고? 4분의 18이야. 4분의 18이면 2.9. 2분의 9. 2분의 9면 4.5. 여기가 기껏해야 4.5 정도밖에 안 돼. 아니 그럼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중심을 이성면에 남긴 상태에서 원을 그리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최소한 반지름 4가 되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지 않아? 여기 4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한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네.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반지름의 길이가 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1사 쪽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여기서부터 벌써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지? 선생님은 이거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선생님이랑 똑같은 지문을 읽고 똑같은 문제를 읽었을 때 지금 찾아야 되는 원의 위치가 저기 왼쪽에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이 문제 풀리면 그런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럼 나 원 잡아볼게. 자, 이제 찾으러 갑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 그리고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크기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요.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신 기억해줘. 중심이 이사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따가 우리가 찾게 되는 정답 A의 크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합시다. 솔직히 여기에만 반지름의 길이가 4의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 중심의 X좌표 A가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이사 쪽에 중심이 놓이길 바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의 설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A 찾기 위한 거 딱 하나만 하면 돼. 그 A가 뭐? 얘랑도 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 점집거리로 갈게. D 루트 9 더하기 16 루트 25분의 절대값 3과 중심의 X좌표 A 마이너스 4와 중심의 Y좌표 4 맞나?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겠지? 거기에 플러스 18까지 계산하게 반지름의 길이니까 4랑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 3a 마이너스 플러스 2가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3a 더하기 2가 20이 되던가 3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0이 되던가. a가 음수라고 그랬지? 음수 나온 정도 여기 있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일단 원을 찾았습니다. 질문이 뭐였을까? 그렇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그럼 얘가 A고 B 아까 찾은 거 그대로 적자. B는 4였던 거지? 그렇게 구한 A와 B의 합이니까 3분의 10이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정답 2번이겠어요. 자, 필기 좀 부탁할게. 이 문제는 얘들아 지금 와서 이제 잘 들릴지 안 들릴지 선생님이 또 요때쯤 되면 하는 얘기가 있지.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준비는 다 끝났어야 돼 사실. 이제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뭐 다 살 친구들이야. 조금 더 남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 풀어내는 과정은 여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기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도움 없어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많지.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해서 여기 잡았어. X축에 접한다고 해서 여기를 4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X축에 접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중심을 A로 잡았긴 했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원이 이사 쪽에 있어야 되는 원이니까 중심에 X를 했던 A는 음수가 된다고 설정해주고 사실은
선생님 말만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지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자, 이렇게만 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할까? 더 질문 받아볼게.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더 있으신 분? 자,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본 16번 문제나 19번 문제 같은 것들 질문하는 거 맞아. 선생님이 보기에도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게 16번하고 19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점수, 기본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 지금 질문이 안 들어온 14번, 15번, 17번, 19번, 18번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16번이나 19번 문제 같은 것들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질문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질문이 나오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분명히 기본적인 수준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14번은 첫 번째 2차 법칙 풀고 두 번째 절대값 법칙 쉽게 해결해주면 되고 15번은 어쩔 수 없이 구간 나서 풀어주면 될 거고 17번도 문제 읽고 해결할 만해. 18번 원의 넓이 9파이니까 반지름 길이 3이 되게 해준 조건으로 찾아주면 되는 걸 거고. 자, 그럼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페이지 질문 21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 그림으로 그 문제부터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중심 원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3점 얼마 정도 되겠네. 얘 두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야.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2라고 하는 원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4,0이라는 점, 이게 루트 10이니까 3점 얼마거든. 3점 얼마니까 4,0이라는 점은 아마 요쯤 있지 않을까요? 요쯤? 대충? 선생님 느낌은 그래. 그 4,0에서 접선 두 개 그리래. 그럼 접선도 두 개 그리고 봅시다. 뭐래? 그 두 접선을 L1, L2라고 하겠다. 이걸 L1이라고 할게. 이걸 L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L1, L2, Y축. 직선 더 그려야 되는 거구나. 연장하자. L1, L2, L1 연장할 거고, L2도 연장하고, 그리고 Y축. 이 삼각형의 넓이 찾는 거죠. 이것도 아직 1학년 학생들이니까 선생님 화를 내지 않겠어. 지금 이 문제는 넓이를 찾는 문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밑변과 높이 찾아주면 되는 거야. 밑변하고 높이만 찾으면 끝나. 그럼 밑변 어떻게 찾느냐? 이 두 접선의 y절편끼리 빼면 되는 거야. 높이는 어떻게 찾는 거냐? 높이 벌써 나왔어. 여기가 4,0이라며. 그럼 이 길이 4일 거잖아. 높이 끝난 거야. 밑변만 찾으면 돼. 맞나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접선만 찾으면 되잖아. 접선 찾아서 찾은 접선의 y절편만 찾으면 되는 건데, 자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또 해보자고. 내가 찾는 접선 하나 알고 있지? 4,0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 이거 아직도 못 잡니? 4,0 지나가는 직선인 거 알고 있잖아. 그걸 직선 잡으라고. 그럼 이제 m만 찾으면 끝나잖아. m값 두 개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L1 나오고 L2 나오는 거야. 그 m을 뭘로 찾느냐? 이 직선의 일반형과 원의 중심 0,0까지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였던 2루트 3이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게 접선의 특징이니까. 그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게. 요거 제곱하면 16m제곱. 이거 12 근호 벗기면 12m제곱 더하기 12. 그럼 넘기면 4m제곱은 12. 잠깐만. 4m제곱은 12, m제곱은 3.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울기가 하나는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럼 가자. 플러스로 가볼게. 기울기는 루트 3, y절편은 마이너스 4 루트 3.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할게.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 루트 3.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8 루트 3. 그 넓이는 8 루트 3에다가 4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16 루트 3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게 이거 좀 볼래?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접점에서 이렇게 연결한 게 수직이지. 그리고 이 반지름 2루트 3이죠. 그리고 이 길이 4인 거 이미 알고 있었지. 어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3이네. 2대 루트 3이면 이거 2대 1이란 얘기네. 아, 이거 30도구나. 아, 그럼 여기 60도 되겠네. 그럼 기울기라는 게 뭔데? 60도면 이게 60도면 다시 여기가 30도가 될 테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비율도 1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루트 3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올바른 공식을 쓰지 않아도 지금 같은 모양은 두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죠. 특수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거야. 지금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풀리는 문제일 테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원이 있어. 들어봐. 아직까지도 공식 못 외운 사람. 중심 A, B에 반지름 길이 어립니다. 이때 첫 번째 기울기 M인 접선 찾을 때, 기울기 M인 접선 찾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길 바랬어. 원래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찾으면 끝나거든. 그럼 이걸 뭘로 찾느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어리라고 놓고 풀면 K값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쓰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게 될 방법. 단지 이번 시험 볼 때는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바로 접선이 튀어나오겠죠. 두 번째, 이 원 위에 한 점이 P, Q라고 했을 때 원래는 P, Q에서 그은 접선을 어떻게 찾는 거냐? 선생님은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해요. P, Q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이것도 뭐로 찾느냐? 얘부터 A, B까지 거리가 어리라고 놓고 풀면 돼. 그럼 M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공식 외우고 있니?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공식 외우자 그랬지. 특히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로 잡혀있을 때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접선 공식과
접점을 알고 있는 접점 공식을 요지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지금처럼 이런저런 공식도 쓸 수 없게 전혀 엉뚱한 위치에 점에서 접선을 그리려고 했을 때 그 접선을 찾는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일단 C, D를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직선이랑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내용으로 풀게 되면 기울기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이렇게 선생님 대답해봐. 질문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몇 개 나오죠? 2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런데 한동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왔었냐면 잘 봐. 이 점에서 그어낸 접선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이 점의 이름 내가 P, Q로 해볼게. 그럼 원래대로 푼다. y는 m x-p 플러스 q라고 놓고 이제 얘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갖다 놓고 풀게 되면 m값 몇 개 나오게? 저렇게 풀게 되면 m값 몇 개 나올까? 2개가 나와. 그 m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의 기울기고 나머지 하나가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찾은 m값 2개를 여기다 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낫는 문제 중에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선생님이 찍는 점의 위치를 좀 잘 봐. 여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접선 2개 나오는 거 맞거든? 그런데 여기 좀 볼래? 이거 축으로 따지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야. 여러분들 X축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 있어 없어? 기울기 없습니다. 그럼 잘 봐. 얘도 똑같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만들어 놓고 그 직선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갖다 놓고 풀게 되면 원래 m값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나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생긴 문제는 m값이 몇 개만 나오게? 1개만 나옵니다. 누구만 나오느냐? 이 직선의 기울기만 나오게 돼요. 계산했을 때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 그럼 안 나온다고 나오지 않는다고 적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해야 돼. 분명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정답이 2개가 돼야 되는데 왜 정답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지를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나머지 하나의 접선이 X축의 수직으로 표현되는 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꼼꼼하게 X는 누구의 접선도 존재한다고 여기서 나온 정답 하나에다가 이것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실제 예를 들어볼게. 잘 들어봐.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문제가 말해준 한 점이 2,4 그리고 문제도 물어봤어. 이렇게 2,4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을 찾으라고.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봐. 2,4 지난 시선 표현해놨습니다. 내가 찾는 정답이 저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형 만들어 놓을게. 얘부터 중심 0,0까지 거리 구할게요.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m 더하기 3. 이게 반지름의 길이였던 2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 이거 2로 약분할 수 있겠구나. 양변 2로 약분한 다음에 제곱해야지. 그러면 이거 m-2니까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될 거고 이거 넘겨서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1 될 거고 그래놓고 계산되게 이거 날아가고 m이 잘 봐. 4분의 3인 것만 나와. 그 4분의 3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 말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분명히 내가 찾는 접선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면 정답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래서 정답이 안 나온 거구나.
이거 직선의 이름 뭐게? x는 2라는 정답을 이거에다가 또는 연결해서 적어줘야 된다. 계산으로 안 나오는 그 두 번째 접선을. 계산으로 왜 안 나오느냐? 기울기가 없는 접선이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접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두 개의 접선을 모두 적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네 번째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요? 22번 먹자. 22번은 내가 계산 안 할 거야. 너희들이 다 해. 자, 뭔가 의미를 주고 있는 문제 아니라는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할까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 필요한 거. 이거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1. 먼저 저번에 8,6 넣어볼까? 8 넣었을 때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맞네. 자, 그 다음 요거 찾아보자. 요거는 8,6 지나가면서 여기에 수직이니까 기울기 3분의 1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8,6 지나가는 직선. 그 다음 이 직선은 여기에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2가 돼야 될 거고 지나가는 점은 0,0이라서 그냥 이렇게 끝나겠네. 여기까지 맞아? 선생님이 했던 말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못하냐 계산을? 다시 물어볼게. 이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누구하고 누구? 얘하고 얘 교점 찾아주면 돼. 아닌데? 얘하고 얘가 아니네요? 얘하고 얘 교점 찾으면 되겠네. 요거 연립반지로 풀면 돼. 정답이 정수로 자연수로 나오건 분수로 나오건 상관없어. 찾아. 아니 문제로 말하는 정답도 막 루트 5에다가 루트 7 난리 났잖아. 정답은 어차피 그지가 클 거란 얘기야. 다시 이 점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연립해서 교점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점을 찾았다면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점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얘하고 얘 연립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교점 나오겠네. 교점 나왔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이 길이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점, 이 직선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잖아. 그럼 교점 나와. 그럼 이 길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어차피 직선 찾아서 교점 찾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인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뭐가 어려워? 연립해서 교점 찾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4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다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얻고자 했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괜히 시간만 잡아먹게 나온 문제인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던 거지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22번 정답 몇 번이라고 그랬니? 22번 정답 1번이라고 그랬대. 계산 잘 해가지고 정답 1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각자들 잘 확인해봐.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뭐야, 마지막 페이지 풀었던 거구나. 혹시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 계산해봤는데 선생님 24번 끝까지 풀었던가? 25번도 끝까지 풀었나? 아 그래? 저랑 가운데 좀 좀 꺼내보세요. 응? 끝났었지? 아, 채점부터 자, 채점할 때도 정답 불러줄게. 1번 3, 2번 5, 3번 5, 4번 4, 5번 1, 6번 2, 7번 5, 8번 4, 다시 8번 4, 9번 2, 10번 3, 11번 1, 12번 4, 13번 5, 14번 2, 15번 1, 16번 3, 17번 잘 들어라. 17번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17번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18번 직선 말할 거야. y는 2x-5, 19번 8, 20번도 범위로 말할게.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21번 문제가 뭐였길래 정답이냐? 21번 정답 1011, 1011. 22번 정답 5루트 2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아니 FSC 엑셀과 엑셀을 이거 안에 스타트를 넣으면 결국 건치하겠다. 문제를 잘 읽어봐. 아니 그러니까 테두리라고 했으면은 그건데 아니 제가 그냥 이 사람 공사를 자, 틀린 것들 좀 잠깐 고치고 있어볼래? 떠들지 말고. 전체가 거의 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그 싫어하나 말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무슨 중간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개꿀치는 거. 저 당연히 받쳐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실수했어. 실수해서 들리겠지. 저희는 시험을 진짜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근데 이거 맞아? 진짜로 꼴등 받쳐주는 앞에 그것만 공부의 경우가 안 해도 그래도 안 틀렸어. 아마 너 틀린 사이 안 틀린. 근데 우리 나야 지금 참는 거지. 스승이야 참는 거지. 아니 어떻게 50이 오버가 진짜 많아. 얘 때문에. 이거 아이고야. 주먹을
모르는 애들 이거 거리만 하네. 거리는 이게 근데 이상한 거 났어. 안 해? 안 이게 해? 신호랑 근데 그게 작년에 나온데 뭐 내가 체육관 몰라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오늘 뒤에 있고 피하고 이거 내 옆에는 비었나 봐. 거리는 이게 진짜 그런데 옆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이겨놓으면 이겨놓으면 근데 그때 이거 거리는 안 나가고 이거면 안 나가나? 이 새끼는 반대로 돌잖아. 이자가 쓰면 이렇게 돼요. 아니 이거는 내가 이 형아 누구랑 뭐 너가 그거 아니야? 이기션 밀려가 차이 밀려가는 이게 들면 치킨 허리가 너무 할머 너 물어봐. 질문해. 그러니까 질문하라. 수직 이동하니까 무점 아니 중점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용보다 크면 원래 5월 숫자가 여기서 저 길이 허리가 너무 여기 넓어서 안 맞네. 뭐야 여기서 또 낮추면은 길이 크죠. 딱 중간에 올라오는데 저기 이거 무슨 시간이 잘못 그렸을 때 이거 하얀색으로 잘 유별하게 생긴 왜? 너? 칸이 일단 현우는 공부 잘하는 거. 사무실에서 그러면 사람 팔판지 모르기에 뭐야 세모 쳐 있잖아 세모 이거 동그라면 진짜 안 맞는 거 알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너 은근 없어 우리 이걸 힘 빼지 마. 아니 왜 더워요? 아니야 왜 더워요? 나는 뭐야 한 85일 아니 이거 한다고 78. 얘 키가? 아니 전체 넓이 이거 한 다음에 그림 넓이를 빼라고. 이거 하나만 자, 조금만 더 하고 시작. 그냥 풀면 돼요. 아 이거 내 이거 칠것 같아. 자, 강원구 첫 번째 페이지 질문 4번 가볼게요. 잠깐만 4번. 다음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들의 합은 바로 우리 해볼까? 먼저 이거 그래프 그립니다. 이거 1번 부등식을 해볼게. 1번 부등식 풀이에 어울리는 그래프의 모습은 아래로 올로 인수분해는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절편 두 개는 이렇게 될 테고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기록해 볼게요. 첫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그럼 2번 부등식 갑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2번 부등식이라면 2번 부등식 풀이에 필요한 그래프의 모습은 완전 제곱식이네.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요거 한 점 마이너스 1만 갖고 있겠네요. 그럼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여기야 다야 다. 요거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내가 2번 정답을 노란색으로 볼게. 노란색 정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빼고 모든 실수.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생겼겠지.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 2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의 범위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어야겠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1 다음부터 2까지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야.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정답인데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에선 마이너스 1 하나 빠져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 나온 정답 중에 마이너스 1만 빼고 다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세 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없을 거니까 0, 1, 2까지 있겠네요. 이렇게 6개가 정답이 될 거고 질문은 그렇게 만들어진 6개의 정수들의 합을 원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9, 이게 3, 마이너스 9랑 3 더하면 끝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것 같네요. 자, 조금 하고 쓴다 했으니까 집중해줘. 요거 빨리 필기를 하자. 필기 필요한 친구들은. 자, 가볼까?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3번 먼저 한번 읽고 끝낸 다음에 다시 질문 받아볼게.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B인 정사각형이 있다. 보이네. 그 정사각형의 밑변, 그러니까 아래쪽 가로를 말하는 거지? 일지선 위에 놓여있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림처럼. 그리고 필요한 길이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선분 CD와 선분 H, CD는 어디고 H는 어디야? CD 어디니? 아, 거기 교점을 I라고 부르겠다고? 뭐 어쨌든 뭐 그러겠다네. 그때 EBCI, EBCI, EBCI 안쪽에 색칠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 오른쪽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일 때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잠깐 그림 좀 그리고 가자고. 이거는 꼬라지가 연립방정식이네.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 시험범위 아닌 친구들은 사실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해보자. 먼저 여기 봐. 여기서 식 하나 만들 수 있어. 칠판 보자. 이 길이 A야. 이 길이는 B입니다. A랑 B 더한 다음에 누구 빼면? 2를 빼면 뭐가 나오는 거지? 맞아. 이 밑에 있는 변들의 길이를 가져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더해주고 그 다음 또 다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더해줬는데 여기가 지금 두 번 더해졌어. 두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2 한 번 빼준 게 9가 된다는 뜻. 그래서 A 플러스 B가 11이 된다는 얘기 하나랑 아까 넓이 뭐 어쩌고저쩌고 4분의 1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두 번째 방정식 만들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 다시 가볼게요. 정리하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오른쪽 한 변의 길이를 B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렵지 않네. 색칠한 부분의 직사각형 가로 길이 얼마?
2. 세로의 길이? 그럼 넓이는 얼마? 2a. 2a가 오른쪽 정사각형 B제곱이라고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배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방정식.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말로 할게. 이거 A는 11-B로 넣어주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B에 대한 2차 방정식 풀게 될 겁니다. 그렇게 B값 두 개 찾고 그 B값 두 개에 맞는 A값 두 개 찾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 뭔가가 걸려들겠죠. 여기까지만 계산할 거예요. 일단 풀긴 해놔.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건 아니 문제를 방정식을 풀진 않아도 되는데 문제가 하고 있는 설명을 수학에 관련된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니야? 풀이는 안 해도 좋아.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이 길다란 문장을 보고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방정식을 또는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다루고 싶다는 거지. 문제가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는 편이고 아까 막 수직 수선해가지고 막 어떤 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문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문제라면 반면 이런 문제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더 받아볼게. 더 있는 사람? 몇 번? 9번 가겠습니다. 어떤 직선하고는 수직, 어떤 직선하고는 평행. 자, 이것도 솔직히 질문이 나와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정말 100% 다 맞춰야 되는 문제겠지. 이런 문제 풀리고 수학시험 잘 볼 때가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얘하고는 평행. 우리 9번 문장 읽고 있는 거지. 얘가 주어야 얘는 얘하고는 평행이고 또 얘는 얘하고는 얘가 수직이구나. 얘가 수직, 요렇게 평행. 이란 얘기인 거죠. 맞지? 요거 한 직선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어떤 직선하고는 얘가 수직이고 또 어떤 직선하고는 얘가 평행이다. 이 문제는 되게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고 교과서에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느 학교 교과서든 다 있고 어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든 다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뭐야? 뭐하고 뭐가 평행이고 뭐하고 뭐가 수직이라는 얘기야? 주어, 형용사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 계속 이런 문제를 몇 번이고 봤으니까 갈게. 이거부터 갈게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 이거 기울기 1입니다. 정리만 하면 금방 기울기 찾을 수 있겠네. 그거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1이면 되겠네. 끝. 그 다음 이거 평행 가자. x의 개수들끼리 비교한 1분의 1과 a분의 2-b는 같아야 되고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동시에 상수함들끼리 비교한 1하고 마이너스 1의 비율하고 달라야 된다. 근데 이미 다르게 됐네 이거는. 그럼 요거만 풀면 되겠네요. 근데 a가 1이었으니까 이거 1이고 이것도 1인데 a가 1이니까 2-b가 1이면 되겠네. 그래서 b는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a, b 모두 1이었다는 얘기. 더한 거 물어봤으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죠. 참으로 기본 문제겠지. 진짜 다들 잘 생각해. 내가 이 문제도 지금 못 풀고 있구나. 혹시 질문 학생이 실수를 해서 못 푼 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이 문제가 혹시 어렵게 느껴져서 못 풀었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 절대 잘볼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 중에도 제일 기초 문제를 지금 틀린 거니까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질문 학생이 제발 실수로 틀린 거이길 바라고. 어찌해서 끝까지 노력하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또 질문 12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수준 자체는 높은 문제야.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 거짓말 안 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 10번, 몇십 번을 풀었을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대로 하자면 뻔한 문제가 돼 있어야 되는 상태겠지. 12번 갑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1 지나간대. 여기 2,1 한번 대충 찍어볼게요. 그럼 1사분면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첫 스타트는 이렇게 돼야 돼. 아직까지 이 스타트 못하는 친구들 이 문제 못 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원 찾는 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저렇게 생겼어. 특히 1사분면 쪽에 있는 원이라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2,1 지나가는 원이라면 또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2,1을 지나가는 원이 맞다면 그 원의 중심은 얼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도 얼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R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이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친구는 이 문제가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생각조차 못한 친구, 이 하나 때문에 이걸 생각 못한 친구들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포기하는 문제가 된다고. 이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를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 저기다가 2,1만 넣고 풀면 되는 거야. 2,1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이제. X축, Y축에 접하게는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되게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원들 중에 2,1 지나가는 원만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계산도 빨리. 얼제 넘어올 거니까 얼제. 마이너스 4R에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6R에다가 4 더하기 1 테니까 5. 그래서 R은 1 또는 5. 여기가 1,1이면서 반지름 길이 1인 원. 여기가 5,5가 되면서 반지름 길이 5인 원. 그렇게 문제가 원하는 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중심 사이 거리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1,1과 5,5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던 문제일 테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봐. 4루트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4루트 2 나올 것 같은데? 12호 정도 잘못 불렀니? 이거 답이 오답일 수도 있어. 그러네. 12번 답이 이상해서 선생님이 계산 잘못됐나? 1하고 5 맞지? 그럼 4루트 2가 정답이 맞아야 되네. 저 펜 줘. 응? 12번에 내가 3번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도는 거랑 겹치잖아. 12번은 4번 맞는데? 몇 번이야? 14번? 14번 3번 했는데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이냐? 자,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더.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더. 자, 우리 한 장만 더 질문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50분만 쉬었다가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네 나가. 나가기 싫어? 아 나가. 어차피 나가서 조금 먹고 나가. 빨리 나가. 어우 잘 나와. 진짜 선민이 같아. 와. 아 너무 나 뒤져라. 뭐야? 뭔 날아가네? 여기 지금 보는 거야. 버그야 버그? 아니야. 이거 약간. 물에 들어온 거잖아. 나 그때 나도 아니야. 그래. 다 풀었어요. 정민이가 짜놓은 줄 알아. 그냥 우리 거랑 플라스틱 이거? 전 그건데. 안 줘서 버리네. 전번이 아니고. 근데 뭐 끝나요? 나 일단 위에 일단 그래. 만들까 일단 이거를 뭐라. 빨리 아 그래. 그냥 물어줘. 근데 비싸게 어떡하냐. 3만 원까지 올라. 야 다른 거 해주라면 내가 파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이키를 입고 와? 아무거나 하면 돼. 빼기만 해. 아빠 2년을 빼기만 해. 빼기만 해. 양말 네가 버리. 그 솔직히 바꾸면 아니 양말 옆에 있는 거. 기장이 너무 별로네. 얼마 하는데? 야, 안 왔어. 아니 별로야. 그래. 아니 별로야. 맞아 별로 아니야. 야 그런 거에 있잖아. 넘어가면은 할 말이 없어. 별로인데. 야 나는 부모님을 따는 게 아니라 이걸 사는 건 없다 했었어. 너 돈을 몇 번이나 썼어? 현실은 너무 별로야. 너 가르치 예쁘지 않아? 아니 이거를 이따 수정 그 하얀 종이 위에 수정 테이프 하면은 테이프 달라고 해. 당연히 시세라. 내가 가까운 안 돼. 태어났으면 원래 전판이야. 야, 그 거짓말에 약간 순대를 어머니 먹지. 따졌다고 하는 이거 여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 어차피 얼마 먹는 무상 받지. 아니 부모님을 따는 게 아니라 집을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이 여기 4분이면 안 보여 그렇게 하지. 다 놀아서 우리 학교 유인한 거. 다 놀아서 써는 거다. 최고 있었죠. 써니가 다 틀렸어. 형님 그런데 이거 처음에 이거 웰컴 받자. 진짜 어렵다. 아니 진짜 존나. 야, 얘는 너무 슬퍼. 자 지금 자 자 다음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이지혜. 이씨 너 왜 자꾸 내 걸? 야, 여기 있었다. 자 조용히 하고 세 번째 페이지 질문 14번이요. 14번 문제 읽어볼게.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갈게.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럼 이것도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풀 거고 그래프 6가지를 그릴 거야. 선생님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해. 근데 필요 없는 선생님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 안 하고 있고 그거 좀 조심하자고. 이 녀석의 그래프 6개 중에 하나. 이 중에 0보다 큰 쪽을 읽었을 때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는 바로 네 번째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문제가 원하는 정답의 모양처럼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할 수 있는 모양이 될 테니까. 그래서 결론도 중요해. 뭐? 일단 내가 찾는 그래프는 아볼이 아니라 위볼에 있다는 거. 그래서 A는 음수가 된다는 사실에다가 해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 말은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A로 묶은 상태에서 인수분해된 인수 두 개는 X 플러스 2와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봐봐. 그래서 절편이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절편이 3인 거고 a가 음수라서 위볼 그린 거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0보다 큰 쪽을 읽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3 사이라고 대답을 했던 거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더 있지? 이거 전개한식과 얘가 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개할까?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a로 전개가 될 것 같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됩니다. b 대신 마이너스 a를 c 대신 마이너스 6a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 푸는데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 이거하고 이 녀석이. 자, 그럼 저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된다는 해석은 끝났어. 여기서 뭐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 그때 부등식을 푸는 건 와 14번 문제 강원고에서 여러 그 학생들한테 작정하고 냈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겠네 이게. 그럼 가자. 문제 따라 안 적을 거야. ax제곱 더하기 bx인데 b 대신 마이너스 a 넣을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2c c 대신 마이너스 6a를 넣을 거니까 2c는 마이너스 12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하고 그 다음 또 적을게. b 대신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 a 이거 그대로 적어야겠네. 그 다음 3분의 1 ck c가 마이너스 6a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k가 되는 건가? 이게 0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 거겠네. 선생님 실수했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줘.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연립부등식의 b하고 c 자리에 우리가 찾아낸 이 관계식을 지금 선생님이 대입을 해봤거든. 자, 문제 없다면 계속 갑니다. 이제 전체를 a로 나눌 거예요. a로 나누면 x제곱, a로 나누면 마이너스 x, a로 나누면 마이너스 12. 나누고 있는 a는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마이너스 a로 나눌게. 마이너스 a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마이너스 붙은 k 플러스 2x, 마이너스 a로 나누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유지했어야 되겠지.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거 기억나? 이렇게 생긴 부등식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공통 범위 안에 뭐 정수가 누가 있게 해달라, 아니면 정수가 몇 개 나오게 해달라, 뭐 그런 것들 풀었던 문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지금 이 과정이 뭐 가운거에서도 그렇고 도는거에서도 그렇고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게 느끼게끔 변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가 얘가 되려면 반드시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첫 번째, 위로 볼록해야 된다.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 절편이 마이너스 2와 3이 나오는 인수분해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전개했을 때 만들어진 식과 문제가 말한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B 대신 어떤 A를 C 대신 어떤 A를 쓸 수 있는지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그걸 찾아서 문제가 묻고 있는 식에다가 하나씩 천천히 대입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오더라. 자, 시간 좀만 아낍시다. 바로바로 풀게. 이거 인수분해하면 x-i 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찾는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혹시 선생님 계산이 잘못됐다고 말해줘.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솔직히 암산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보여줘야겠네. 인수분해 2하고 k 분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2하고 x-k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대신 기억해야지, 이 그래프는 2가 왼쪽이고 k가 오른쪽이지.
아니면 K가 왼쪽이고 2가 오른쪽인지 구분해줘야 됩니다. 정답이 바뀔 테니까 이게 그래프가 맞다면 0보다 큰 쪽은 여기가 될 거고 이 녀석의 그래프라면 정답은 여기가 될 테니까 이제 슬슬 정답 찾아볼까? 첫 번째 나온 부등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였어요. 그럼 나 이거 1번부터 한번 적용시켜볼까 우리? 1번 정답은 2보다 작은 쪽 또는 K보다 큰 쪽 2보다 작은 쪽 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K보다 큰 쪽인데 이제 문제 마무리하러 갑시다. 정수가 몇 개 나오도록 해달라고 얘들아? 4개가 나오게 해달래. 여기 정수 몇 개 있지 지금?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5개네. 1, 0, 마일, 이미 이거 끝났네. 이미 여기 안에 정수가 5개나 들어있어. 문제가 원하는 건 4개인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1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두 번째도 정답 나올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그냥 바로 갈게요. 1번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시 수직선 체크합니다. 첫 번째 정답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였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K보다 작은 쪽 또는 2보다 큰 쪽이야. 2보다 큰 쪽은 이쯤에 있을 거고 K보다 작은 쪽은 이쯤에 내가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제 잘 봐야 돼. 여기에 정수 몇 개 들어있어야 된다고? 4개. 여기 정수 몇 개 있지 현재 여기? 2개 있습니다. 3과 4 2개가 있어. 그럼 이제 2개만 더 있으면 돼. 그 2개가 누구하고 누가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3하고 좋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세 번째, 네 번째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끝나면 그럼 다섯 번째 정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K는 어디 있으면 되는 거냐?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어느 쪽에 등호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가야 정답인 건지를 마지막에 실심하게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대답해봐. K가 여기로 오는 거 돼 안 돼? 그렇고 이제 이런 건 좀 잘한다. 맞아. 들어오면 안 돼요. K가 여기로 오는 순간 정수가 마이너스 3만 넣게 되고 마이너스 1 정답에서 빠지게 돼. 그럼 정수의 개수 3개만 넣게 돼서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로 오는 거 돼 안 돼? 무조건 올 수 있죠? 마이너스 1로 와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정수 정답에서 빠지게 돼. 비어있는 점, 흰 점이니까. 비어있는 점이니까. 채워져 있는 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이 문제가 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 작년 가운고 학생들한테서는 좋은 문제네요. 아이들 필기하고 계속 시간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자고. 논술형 6번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다 가버리겠네. 뭐 다음 시간으로 되지 뭐. 서술형 3번, 미안.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더. 16번.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16번 문제 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 프린트 챙겨오지 않아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적고 풀어줄 테니까 챙겨올 수 있는 사람 챙겨오시고 혹시 깜빡하고 안 챙겨와도 되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게. 16번도 이거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16번 문제도 저 전에 건우랑 풀어봤었는데 난이도 꽤 높아요. 시작합니다. 어떤 2차 부등식 f에 4분의 1-x를 넣은 결과를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결과가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7부터 9까지가 나오게 된다. 잘 봐줘. 그럼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거 해 찾는 방법 보여줄게. 이거 어떤 부등식을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부등식의 얘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거 내가 부등식 만드는 거 잘 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이것도 6가지 다 들어가야 되지. 아볼인지 유볼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볼이 돼야 아래쪽을 찾을 때의 범위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처럼. 그래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7부터 9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x를 넣고 있는 게 아니라 4분의 1 마이너스 x를 넣고 있는 거지. 4분의 1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만들어진 모양의 해가 이게 되는 거니까 아마 웬만한 친구들은 다 이렇게 놓고 풀었을걸? 근데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좀 이해 잘 안 되더라도 잘 봐줘. 이게 x의 해의 범위야.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걸 만들 겁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x. 그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거 마이너스 x로 만들어주기.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9가 이쪽으로 올 거고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7이 이쪽으로 오겠지. 양면에 1 더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면을 4로 나누겠습니다. 뭐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잘 들어줘. 4분의 1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부등식을 판단한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릴 수 있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에 어울리는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자, 시간 잠깐 줄게. 한번 고민해봐. 저기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 부등식에 들어갈 x의 정답의 범위가 얘가 나온대.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f에 들어가고 있는 이 숫자가 누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f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돼야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온지가 궁금해서 얘를 한번 이 범위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얘기야. f를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 주려면 이 f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fx식은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차계수 a는 양수로 잡아줄게. 그리고 절편 두 개가 x 플러스 2 하나랑 x 마이너스 2로 구성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위해서 준비해서 해줬어야 되는 fx의 모습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칠판 보고 생각해봐. f에 마이너스 7하고 9를 넣어야 0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f에 마이너스 7하고 9를 넣어야 0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얘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걸 찾고 싶은 거야. f에 누구 넣어야 0보다 작은지 헷갈리지 마. f에 이 범위를 넣어야 작아지는 게 아니라 f에 이렇게 생긴 수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은 걸 찾고 싶은 거라고. 그게 마이너스 7부터 9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또 시작이 돼. 이때
fx 지금 잡아놨잖아. 이제 문제 마무리할 수 있겠네. ax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fx가 2x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네. 그럼 2차 부등식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정리 다시 할게요. 이거 넘기면서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a 양처럼 그랬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지? 셋 중에 하나일 거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 중에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는 게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이 부등식해가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요거 말하는 걸 테고. 그럼 저렇게 생긴 그래프는 D가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한 별씩 D가 짝수로 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 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분수 거리적거리면 양변에 3배 처리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3에 3, 1, 마 들어가면 마구에 마사, 마십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래프는 하나는 절편이 4분의 3 3분의 1이 더 작은 수구나. 하나는 절편이 3분의 1 하나는 절편이 4분의 3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치하는 건데 여기 그래서 A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안 끝났어? 그런데도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A의 범위를 이용해서 F에다 4 집어넣은 거. 여기 좀 봐. 계속 봐. F에 4 집어넣은 게 누구냐? 4 집어넣으면 16 빼기 4니까 12A야. 정답이 12A입니다. 그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그럼 최대값은 얘가 크면 최대값, 얘가 작으면 최소값. A가 제일 클 때가 4분의 3이니까 최대값은 12 곱하기 4분의 3이 최대값. 최소값은 12 곱하기 A가 제일 작을 때인 3분의 1을 넣은 게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3.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한 결과를 13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겠죠. 어렵지? 이런 문제 보면 솔직히 이게 동화구 문제인지 도농구 문제인지 가운구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죠. 다만 전체적인 문제의 수준 자체는 가운구가 조금 낮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지만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선생님이 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다시 풀 테니까 프린트 챙겨올 수 있으면 챙겨오고 아닌 사람들 그냥 와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오늘 너 내 일기에 올라간다. 아니. 너 오늘은 내 일기에 올라간다. 아니. 이게 좀 길게 줬어. 야, 나도. 원래 이거? 유튜브에 있어. 그러니까 금요일날 바로